네, 차이나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김동공 대리 연결됐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국이 3,700선까지 지금 왔네요. 최근에 나온 PMI가 좋지 않아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들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과는 약간의 별개의 개념에 있어서 증시 부양책들이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당일 주가 변동 방지를 위해서 신용대주 거래에 대한 부채 상환을 당일 상환이 아니라 T+1일 상환으로 이제 바꿔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좀 말씀이 좀 많이 어렵게 들리실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ETF라는 것이 있는데요. ETF가 고평가되는 경우들이 순간적으로 고평가와 저평가로 오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TF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순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TF를 신용 대주로 이제 공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물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주가 지수 비중대로 ETF 비중대로 주식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걸 ETF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일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되지 않는 중국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완성이 됐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된 ETF를 매도를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ETF 전환시켜서 매수를 해서 상환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당일 기간 동안에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변동성들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번에 부채를,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것들을 하루 뒤에 상환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간에 대한 가격 괴리를 이용한 이러한 차익 거래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시장의 흔들림들을 이용한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정책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를 추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증시 안정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주가에 그리고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선물거래소에서는 시장 관리 감독 또한 강화를 하는 모습들까지도 같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하지만 연출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기도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 요인이기도 했던 신용잔고 비율이요. 6월 18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42.93%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감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용 관련된 물량들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번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3,500포인트와 600포인트 구간이 되면은 증시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고 그리고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매수세들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에 나왔던 이슈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국 정부는 증권금융을 통해서 2천억 위안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총 5개의 기금 공사를 통해서 증시에다 자금들을 투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들 표시를 했었는데 이 기금 공사에 대한 지분을 총 5개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2천억 위안에 대한 자금들이 이미 800억 정도는 집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7월 31일 기준에서 1200 위안 정도의 청약이 끝이 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1200 위안 규모의 증시 부양 자금들이 또다시 한번 중국의 증시로 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슈를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이 있었는데요. 지난 하락기를 통해서 81개 회사에 대해서 10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즉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반기 보고서가 총 163개가 발표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중 81개, 절반에 가까운 회사에 있어서 10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정책성 자금인 사회보장기금이 10대 주주로 등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선 3,500포인트 구간에서는 결국은 정책성 자금으로 하방 라인을 완벽하게 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들은 개인들의 신용잔고에서 털려 나오는 물량들을 기반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중국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력들은 좀 기대하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들의 신용잔고 물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속도를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소위 얘기하는 정부 기관성 자금들과 좀 기관성 자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머니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금들이 과거 개인들이 했던 투자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3,500포인트를 금방 바닥으로 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장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리님, 오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국 상해도 지금 볼륨 자체가 추세적으로 5거래일, 6거래일 옆으로 쉬면서 볼륨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거래가 많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계절적으로 휴가철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성 자금, 그러니까 좀 그런 외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들은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일단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개인 투자자 자금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거래량 감소의 이유 중 두 번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용을 썼던 신용 잔고까지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신용을 썼던 자금들이 최근에 증시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조금씩 털려나가고 있는 자금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자금들을 저가 매수로 지금 정책성 자금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지금 지금 기준에서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의 횡보 국면을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그런 모습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주요 이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돼지고기 가격 이런 부분들, 물가 부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자, 이런 물가 상승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들 대리님께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 가격이 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30% 정도나 아주 좀 큰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했던 배경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돼지들 같은 경우는 옥수수 사료를 먹고 이제 좀 먹여서 사육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옥수수 가격들이 좀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좀 급등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가격과 이 돼지고기 가격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행보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던 것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모습들에 대한 옥수수 가격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옥수수 가격에 대한 모습들을 보시면은 급락이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료 가격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차를 좀 동반은 하겠습니다만 돼지고기 가격은 이런 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이 될 가능성들이 일단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의 통화 정책을 좀 쓰기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근거를 하나 더 들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중국의 CPI 지수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이면서 CPI 가격에 대한 CPI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CPI 가격에 대한 역사적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 아주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YOY 기준으로 CPI가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감소를 했느냐인데 이 상승폭들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정도의 반등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좀 약간의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시장에 아주 큰 자극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노란색 꺾음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푸드 C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돼지고기가 더 큰 비중들을 차지하겠죠. 그 비중들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성장률이,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에 의해서 중국의 통화 정책들을 쓰기 힘든 구조로는 일단 좀 가기가 힘들다. 좀 매스컴에서의 약간 과대 포장되어 있는 이슈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좀 더 업종으로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을 보니까 방산 업종이 오늘 7.9%가 올랐고요. 컴퓨터나 통신, 전력 장비 순으로 상승폭이 컸는데요. 자, 하락 업종은 은행주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특징주 바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 쪽에서 합비항공공업이 코드번호 600038 이 종목이 8%가량 현재 시간에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합비항공공업 포인트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합비항공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방산, 그러니까 군수용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용 제품 중에서도 헬리콥터와 그리고 비행기 개통들을 일단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군수용품들에 대해서 국산,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이제 다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장비에 대한 현대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국에서의 현대화 정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좀 나오면서 군수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던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합비항공공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하얼빈의 비행기란 뜻에서 지금 하얼빈 합의공업회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번에 중국의 다른 회사에게 비행기 수주를 따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규모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3.4억 위안 정도의 비행기 10대를 지금 수주를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향후 5대의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받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가 이제 지난번 6월 18일 이후로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93위안짜리에서 34위안까지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회사가 리바운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72위안 수준까지 지수의 하락폭에 비교하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이 단기 조정을 거치고 이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일단 좀 노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시간 기준으로 8.46%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수 N자형 상승 마디에 좀 돌파점들, 상승 전환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는 구간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합비항공공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이슈들도 같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긍정적인 관점들이 좀 필요한 그런 회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상해 전기그룹입니다. 601727인데요. 오늘 역시 6% 강세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한 25조 원 나와 있고요. 고점에서 한 반토막 났다가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역시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자, 상해 전기그룹 포인트 주시죠. 네, 전력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업종 내에서 업종이 이제 4위 업종으로, 상승률 4위 업종으로 좀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GE,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탈리아 회사인 AEN 회사에다가 지금 현재 발전소랑 송배전 사업, 그러니까 가스 장비 자산을 양도할 계획들을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EN의 지분
지분을 40%를 갖고 있는 게 이 상해 전기 그룹이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상해 전기는 중형가스 장비의 기술 제조 등을 이제 이 AEN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수주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분을 4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좀 불거지고 있는 자리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는 지금 한 2.6% 올라서 3,700선 초입에 와 있는데요. 마감 전 포인트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대략 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정책성 자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3,500포인트, 600포인트 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장, 그리고 정책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장, 과연 어떤 세력이 이길까에 대한 관심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저점에 대한 인식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결론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오지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그렇다면 정책성 자금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기금에서 이번에 좀 많은 주식들을 좀 샀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입한 종목과 그리고 지분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지분들이 좀 증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세를 일단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신규 편입했던 종목은 남경은행과 강수 쌍용 에어컨 설비 등 두 종목이 더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중이 확대된 종목은 중국의 삼성전기와 그리고 통화동보제약 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김동공 대리였습니다.